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가상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장난감 도서관, 미술 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가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라는 용어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virtual reality는 가상현실,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 같은 것을 얘기할 때 가상현실을 얘기하고, 주로 컴퓨터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컴퓨터 안에 현 세상을 그대로 잘 구현해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단지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가상이라는 단어는 꼭 컴퓨터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체하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 때는 플라톤의 이데아의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데아의 세상에서 말한 의자가 있다면 그 의자는 실제 현재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이데아 세계의 형체도 없고 아무도 그냥 관념만 존재하는 것인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의자가 되었을 때 이 꼭 같은 의미란 뜻은 아닙니다만 그 의자가 갖는 의미가 보충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 관념상에 존재하는 저 의자를 저렇게 재현했어. 근데 실제 그 관념상의 의자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의자 대용 의자처럼 우리가 쓰고 우리가 그냥 쉽게 의자라고 불러.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여행을 갈 때 도시락을 싸갔는데 김밥 도시락을 점심 먹으려고 보니까 김밥에 젓가락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산에 가서 나뭇가지 꺾어서 잘 다듬어서 젓가락 대용으로 쓰는. 그때 그 나뭇가지는 이게 뭐야, 나뭇가지잖아. 근데 아니야, 이거 젓가락이야. 라는 어떤 개념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젓가락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그 관념, 젓가락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하고 이런 형상, 그거 유사하게 또는 그 형상과 똑 맞지 않지만 기능이, 그러네, 이걸 젓가락처럼 써도 되겠네 하다 보면 젓가락의 디자인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좀 색다른 모양을 하되 젓가락의 기능을 살린. 요즘 아마 여러분 마트에 가면 손가락에 끼는 젓가락들 보셨을 겁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젓가락질을 배우기 위해서 만든 모양인데 서양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게 무슨 젓가락에 무슨 구멍이 붙어 있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젓가락 같은 기능을 하고 젓가락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보조적인 그 기능들이고, 그것이 합쳐서 지금은 아마 젓가락이라고 하면 그 모양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virtual이라는 단어는, 가상이라는 단어는 실제 그 모습은 아니거나 실체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또 한 얘기가 미녀와 야수 얘기를 합니다. 미녀와 야수에 보면 야수가 있고 왕자가 나오는데, 야수는 실제는 왕자가 마술에 걸려서, 저주에 걸려서 야수가 된 것이고, 또 있던 왕자 하나는 굉장히 사악한 왕자고, 이 공주가 그 왕자와 결혼하는 관계 속에서 야수가 끼어들고, 궁극에 공주는 여전히 누구랑 결혼합니까? 왕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왕자, 겉모습의 왕자가 아니라 속모습이, 겉모습은 야수였지만 속모습이 왕자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눈에 콩깍지를 딱 씌우고 보면 야수도 왕자처럼 보일 수 있고, 왕자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속에 마음이 내재된 자기 본인 속은 왕자였겠죠. 물론 만화 영화에서는 왕자가 야수가 저주가 풀려서 왕자로 다시 환생하고 결혼하는 행복한 얘기로 결말을 짓습니다만,
제가 버추얼을 얘기할 때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추얼은 그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상과 좀 비슷한 맥락에서 쳐다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거야? 라는데 그 어떤 것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가는 작업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어느 것에 실체가 의자가 생기기도 하고 책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안경이 생기기도 하면서 왔겠죠. 가끔 산에 놀러 가는 친구들 보면 그 극한 캠핑 같은 거 한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위급한 순간에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팁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을 붙이는 방법이라든가 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그 역할들이 어떤 정수기의 역할이라든가 라이터의 역할이라든가 푸시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잘 구현해내는 작업 그게 계속 우리가 진화하고 성장하면서 그것이 하나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상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개념에 대한 얘기들 개념과 이념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실제로 그런 포괄적인 것을 갖고 있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이념들은 거의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굉장히 관념적이고 굉장히 해설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념 하나하나는 그 개념을 따라가기 위해서 개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밀집도가 높으면 이 개념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지고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밀집도가 점점 해서 산만도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산재되기 시작해지면 이 개념이 흐릿해집니다. 이게 맞아? 이게 소금이라고? 이게 진짜 소금이야? 이게 진짜 물이야? 이게 진짜 책상이야? 책상 모양이 왜 이러지? 근데 조금씩 변해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인식의 그 넓이도 싹 키워가면서 책상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연결되어지면서 계속 책상이 이제 외연이 확장되어지겠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넓이, 경계선만큼은 전부 같은 개념, 같은 관념, 같은 의미로 따지고 그 너머의 것들은 그 너머의 것들이 버추얼이라고 넘어가는 거죠. 아마 버추얼 리얼리티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상세계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걸 메타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메타버스나 버추얼 리얼리티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나 눈을 감고 상상하는 것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작동하는 것이나 아바타가 들어가는 것이나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이나 상상해보세요. 마우스가 화살표 방향을 가진 것은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마우스의 역할이었는데 어느 순간 마우스가 사람의 형상을 하기 시작하고 마우스의 동작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뛰는 모습이기도 하고 걷는 모습이기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누굴 바라보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른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해석해서 마우스의 모양을 계속 변화시키면 그게 아바타죠. 그래서 가상 도서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 가상의 의미가 그런데 그럼 도서관을 가상적으로 버추얼리 도서관을 우리가 설계해 우리가 아마 디지털 도서관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일 겁니다. 이제 가상 도서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부 디지털 도서관으로 가버린 거죠. 디지털 도서관으로 갈 때까지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도서관을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가상현실처럼. 그래서 컴퓨터 내 작동 원리 속에서 도서관의 기능과 도서관의 행위가 어떻게 하면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상 도서관의 얘기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개념과 이념의 얘기를 하듯이 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히 되어야 거기에 따른 가상의 설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디지털 도서관이나 가상 도서관 얘기할 때 진짜 우리가 도서관의 정의를 완벽하게 갖고 도서관의 정의를 내리고 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끝난 다음에 그 개념 정리 속에서 우리가 만든 다양한 도서관들 시내에 있는 또는 우리 학교에 있는 그런 다양한 도서관들 외에 이제 컴퓨터 세계로 도서관을 확장해 갈 수 있어야 할 텐데 진짜 우리가 우리 도서관을 제대로 알고 그 도서관의 확장선상에서 가상의 도서관을 설계해낼 수 있을까? 지금 그걸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20년도 훨씬 전에 도서관이 전산하는 작업을 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능, 이런 능력이 있어.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 능력을 가지고 이 컴퓨터 능력을 도서관에 접목시켜보자. 근데 중요한 것은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들이나 전산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제가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컴퓨터 스킬을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잘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럼 제가 반문합니다. 당신은 은행이라는 제도를 잘 알고 있느냐?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은행을 전산할 수 있다. 행정부서에 대한 일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기록에 대한 얘기는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도서관에 대한 얘기는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근데 실제로 보면은 문헌정박을 한 친구들조차도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약간 왜곡된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역사 속 사건들을 놓고 사건을 가져다가 그런 일들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속의 사건들은 그 사건이 갖고 있는 필연이 그 환경으로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환경을 빼버리고 사건만, 사실만, 팩트만 끄집어다가 이랬어, 우리는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고 그 행동이 지금은 더 이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럼 그런 속성, 그런 본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감들을 보면은 예전에 그런 환경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흔적으로 남아서 하나의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지금 상황이 다르다면은 그걸 다르게 우리가 쳐다보고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무조건 그때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가 지금 또 팩트냐는 얘기는 그때는 옳고 지금 틀리냐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현상과 사실을 그대로 놓고 오면은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환경에 맞춰서 이 현상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반응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맥락은 같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상도서관을 보자는 거죠. 도서관이 실체를 허물고 실체를 바꾸고 컴퓨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상으로 다른 공간에서 존재한다 했을 때 그것이 도서관이기 위한 조건이 뭘까 하는 거죠. 관념의 통일, 어떤 특정한 개념, 그 개념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저것도 도서관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 장난감 도서관도 마찬가지 얘기이고 미술 도서관도 마찬가지 얘기이고 음악 도서관도 마찬가지 얘기이고 꼭 책이 있어야 해? 그게 도서관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도서관이 뭡니까? 그럼 책이 있고 책을 빌려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공간.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념은 탁 좁혀져 있죠.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딱 뒤집어 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부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중심이고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한 것이 부차적이라면 도서관은 커뮤니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모인 곳에 무엇이 필요했을까? 지식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했겠죠. 그 지식과 정보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형상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물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마 시장 같은 곳이 도서관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소위 예전에 박물 장수들 그 사람들은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물건도 팔고 얘기도 전달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주는 그런 파발꾼 같은 역할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무엇이 생긴 겁니까? 이제 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책이라는 매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니까 들고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공간이 필요해진 것이고. 그러니까 도서관은 책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환경이다. 그 가장 핵심적인 개념, 도서관이 이런 일을 하는 곳이야. 주변적인 것은 그런 매체들인 거죠. 그래서 그 매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뭘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천년만년 학교처럼 계속 지식을 쌓아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는 알아가는 작업.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곳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확장해 가면서 자기 역할도 키워나갈 것이고 더 공부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 속에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가상도서관은 오케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SNS가 상당 부분 가상도서관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아마 SNS를 만든 사람들도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 여자 친구들을 품평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이용하고는 커뮤니티 채널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해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그룹들을 중심으로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기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간. 그게 페이스북입니다. 그 그룹이 상당히 많죠. 어떤 건 내 친구 그룹이 있고 어떤 건 내 직장 그룹이 있고 어떤 것은 나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은 내 취미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룹들이 있고 그런 게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다 조각나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실은 도서관이지 않을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네가 컴퓨터에다가 네가 좋아하는 축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다 해보자. 축구 얘기 사이트를 만드는데 아무도 안 와. 어떻게 하면 올까? 재밌는 축구 얘기를 나누고 축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 사람이 계속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오기 시작할 거야. 재밌는 얘기를 나눌 테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도 생기고 내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도 생기면 어딘가 이제 물어오기 시작하겠죠. 이런저런 정보를 물어다 모으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초기에 컴퓨터가 생기고 인터넷망이 생기자 제일 먼저 나타났던 말들이 뭐냐면 포털이었습니다. 축구에 관한 정보는 여기 가면 다 모일 수 있어. 포털에 가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많은 정보를 물어다 보여줬죠. 근데 왜 포털이 사라졌을까요? 그 물어오는 수작업보다 기계가 돌려서 찾아주는 검색 작업이 훨씬 더 쉽고 편했기 때문에 굳이 포털을 통하지 않고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화점이라고 있죠. 디파트먼트 스토어. 많은 물건들을 쌓아놨는데 그냥 잡동사니 쌓아둔 것이 아니라 전부 구역 정리해서 쌓아둔 것을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을 쌓아놓고 서비스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쌓여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도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갈까요? 예, 전문점에 갑니다. 전문점에 가면 백화점에는 없지만 왜? 비싸거나 사람들이 잘 찾지 않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귀한 물건들은 전문점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과 전문점이 전부 자기 역할을 갖고 다 공존하는 거거든요. 도서관 또 도서관만 필요해가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필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어떤 것이 필요하지? 공익성, 공공성 많은 얘기를 하죠. 예, 제가 볼 때 도서관은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늘 그랬느냐 아니라 최근에 와서 변해간 도서관의 자기 생존 방법이라고 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서관이 살아남는 방법.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공공성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자기 본질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본질이 꼭 책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으로 사람을 유인해내는 작업일 수도 있고 유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기 위한 공익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문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구 사이트를 만드는데 전문 축구 사이트가 엄청 많이 생기면 여러분 쓰러져 볼까요? 없어져 버릴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은 저 어려운 얘기보다는 쉬운 얘기를 듣고자 하고 축구가 이런구나를 배우려는 사람이겠죠. 머무는 사람보다는 거쳐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쌓은 정보들은 가치 있는 정보죠. 대학에서 어린아이가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 놔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고 배우는 내용들이 확실히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럼 어린아이는 어딜 가야 할까요? 유치원에 가겠죠.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아는 얘기하고 있고 늘 예전에 했었던 일들 얘기해요. 나도 유치원 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 다 아는 얘기야. 천만에요.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자기만의 경험이 있고 자기만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세상에 제일 뛰어나 제일 잘났어가 아니라 도서관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고 그 도서관을 버추얼리 구현하려면 그것이 꼭 컴퓨터 속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형상을 갖더라도 어떤 것을 본질로 갖고 움직여야 사람들이 저 행위가 도서관이네. 그래서 제가 OPL을 말씀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원 퍼스널 라이브러리도 내가 사서가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서라는 사서라는 개인이 한 행동과 반응과 커뮤니티 활동은 그 사람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상 도서관이라는 것은 컴퓨터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천지 어디에도 다 존재할 수 있는 도서관다운 도서관 같아 보이진 않지만 도서관스러운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정리되어야 비로소 그 외연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이 보이고 가상 도서관이 어느 날 도서관으로 키워지고 이 도서관의 개념이 상당히 넓어지겠죠. 아마 어느 순간 되면 도서관이 공중분해되어져서 세상 모두가 다 도서관이 되는 세상.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 핵심이 되는, 커널이 되는 그런 어떤 존재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개념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것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에 하나,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에 하나이고 이 커뮤니티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 했을 때 정보 흐름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식 자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가상도서는 약간 좀 철학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아주 멋있는 말씀, 약간 현학적인 얘기로 가상도서관 얘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